자, 40번 해볼게요. 원이 있고 두 점 AB가 있다. 그림을 그려서 원이 있고 두 점 AB가 있다. 왜 원 밖에다 그리냐면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주로 원 밖에다가 그려도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좀 원 밖이 아닐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드는 학생들은 이 점을 원의 방정식에 대입해 본 다음에, 대입했을 때 이 좌변이 반지름보다 크면 원의 외부에 있는 것이고, 좌변이 원의 반지름보다 작아지면 뭐가 된다? 반지름이 제곱보다 작아지면 원의 내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근데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원 밖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AB를 찍어준 다음에 직선 AB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직선 AB를 이렇게 딱 그려주고, 그리고 원 위에 움직이는 점 P, 그럼 요쯤에다가 우리가 점 P를 잡아서 삼각형 PAB를 만들었어. 그 다음에 PAB의 무게중심이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중선을 그어야 되겠지. 중선. 그랬을 때 요만큼이 몇 대 몇이 되도록 2대 1이 되도록 하는 요 점이 바로 뭐가 된다? 요 점이 무게중심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무게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란 얘기는 무게중심에서 직선에 뭘 그었을 때, 직선에 수선을 그었을 때 바로 이 수선의 거리가 뭐가 된다? 무게중심과 직선의 거리가 된다. 근데 이 무게중심에서 그었지 말고 점 P에서 직선 AB까지 한번 그어볼게요. 점 P에서. 그랬을 때 이것을 H1, 그 다음에 아까 처음 그었던 수선의 발을 H2라고 해주면 PH1 대 PH2는 몇 대 몇이 될까요? PH1 대 PH2는 지금 요 길이가 2대 1이었기 때문에 전체는 3으로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전체 대 요만큼은, 잘 봐 그림을, 전체 대 요만큼은 뭐가 되는 거야? 3대 1이 되는 거지. 그 얘기는 평행선의 성질에 의해서 PH1 대 PH2도 뭐가 된다? 3대 1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거는 PH2라는 A 최소값을 구할 건데, 그걸 구하기 위해서 무게중심을 구하는 거는 너무 오바고, PH1을 먼저 구한 다음에 여기다 몇 분의 몇을 3분의 1을 곱해주면 바로 뭐가 나온다? PH2가 나온다 라고 계획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PH1이 최소가 될 때의 값을 구한 다음에 PH2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PH1이라는 거는 언제 최소가 되느냐? 자, 잘 봐요. P는 원 위에 있는 점이야. H1은 뭐냐면 이 직선의 그은 그냥 수선일 뿐이야. 그럼 원 위에 있는 한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 이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은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 그랬었어? 바로 어떻게 구한다?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수선을 딱 그어준 다음에 P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P가 어디? 여기에 있으면 그때 바로 P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의 최소값이 나오는 거지. 그럼 그 최소값을 구하려면 우리가 계획을 원의 중심부터 어디까지?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거기서 누구를? 요 반지름을 빼주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PH1의 최소값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 이 PH1 구해서 3분의 1 곱해주면 바로 PH2가 되겠죠. 그럼 해볼게요. 중심이 1,2니까 중심과 직선의 거리, 자, 직선의 방정식을 안 만들었네. A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x 빼기 x, y 빼기 y 해주면, 기울기가 좀 더럽네. 3분의 마이너스 4. 그리고 1,7을 지나기 때문에 x-1 플러스 7이다. 자, 이걸 내가 정리해주면
3i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7이니까 좌변으로 다 넘겨주면 4x 플러스 3i 마이너스 11은 0이다. 원의 중심은 얼마였어? 1,2였어. 즉 중심과 이 직선의 거리에서 반지름 빼면 되겠죠. 중심과 직선의 거리는 5분의 1,2 대입하면 5분의 1이 됐어요. 거기에서 누굴 뺀다? 반지름을 뺀다. 좀 식이 이상한데?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 1,7 지나니까 양변에 3을 곱하면서 이쪽에서 여기 7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죠. 자, 여기 다시 해보겠습니다. 양변에 3을 곱하면서 여기 플러스 얼마가 돼야 되냐면 21이 돼야 되죠. 그럼 좌변으로 넘겨주면 4x 플러스 3i 마이너스 25는 0이다. 원의 중심은 1,2다. 점과 직선 거리 구해주면 5분의 1,2 대입해주면 4 플러스 6 마이너스 25. 그럼 뭐야? 3이 되겠지. 거기에서 3에서 누굴 빼면 반지름인 2를 빼주면 바로 1인데 그것이 보다 pH1의 최소값이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pH2니까 얘는 뭐야 결국? 3분의 1이 되겠죠? 1 곱하기 3분의 1에서 3분의 1. 답은 5번이다. 자, 그 다음 41번. 지금 연속적으로 우리가 풀었던 40번,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던 39번 다 비슷한 문제죠. 41번도 같은 유형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원의 중심은 0,0이고 반지름은 루트 3이다. A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B는 2, 마이너스 3이다. 했을 때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인데, 얘들아 봐. 선분 AB를 우리가 이걸 밑변으로 보면 밑변의 길이는 이미 정해진 거지. 어떻게? A와 B의 두 점 사이 거리니까 해보면 루트 x 빼기 x의 제곱이니까 25 플러스 y 빼기 y 제곱이니까 1 루트 26으로 이미 정해졌고, 그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커지려면 결국은 높이가 최대값을 가져야 되니까 항상 원에서 원 위에 있는 점과의 또 다른 누군가의 최대값 최소값은 원의 누구를 이용한다? 중심을 이용한다. 중심에서 수성 그은 다음에 수성 그으면 뭐 이게 필요는 없지만 요 길이 요 길이 같아지겠죠. 현에다가 수성 그으면 이등분 되겠죠. 이 문제에서 필요는 없지만 그 다음에 그 수선을 연장해서 쫙 그렸을 때 여기가 P가 아니라 하필 여기에 P가 있으면 그때의 높이가 최대가 되므로 삼각형의 넓이도 밑변이 일정할 때 뭐가 된다? 최대가 된다. 그럼 밑변은 이미 구했어. 밑변은 이미 여기 구했고, 그럼 높이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최대가 될 때의 높이의 길이는 원의 중심부터 어디까지? 직선까지 거리를 구한 다음 거기다 누구를? 반지름을 더해주면 높이 최대값이 나오겠지? 그럼 이제 계산 시작. 자, 계산 시작. 중심 0,0과 직선은 또 AB의 직선 구해야 되네. 자, AB 직선 이건데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냐면 기울기가 이거 너희들이 구할 수 있으니까 암산으로 해보자. 5분의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5분의 1에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다. 양변에 5를 곱해주면 5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15 넘겨주면 x 플러스 5y 플러스 13은 0이다 해서 중심과 직선의 거리는 뭐냐? 루트 26분의 13이다. 거기다가 반지름인 얼마를? 반지름 얼마라고 했지 문제에서? 루트 13이라고 한 거죠? 그걸 더해준다. 자, 이게 바로 높이의 최대값이에요. 높이의 최대값. 그러면 이제 하면 돼. 자, 삼각형의 넓이 구한다. 넓이는 밑변 26이라고 구했죠. 곱하기 높이는 이렇게 지저분하게 생겼어.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분배 법칙해서 약분을 해주면 13 플러스 루트 26 곱하기 루트 13인데 거기다가 다시 누구를? 2분의 1을 곱한다. 근데 봐라, 루트 26 곱하기 루트 13은 결국 뭐냐면 13 루트 2가 돼서 답이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모양을 맞춰줘야 돼. 괄호 안에 1 플러스 루트 2가 되도록 하시오. 그럼 정리해보면 2분의 13으로 묶어줘서 1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죠. 따라서 이게 바로 뭐가 된다? P분의 Q가 된다. 누구? 2분의 13. 그럼 P하고 Q를 곱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뭐가 돼야 돼? 답은 곱하니까 26이 답이 되겠죠. 자, 넘어가서 42번. 자, 지금부터 이제 풀 42번부터 최고난도 문제 전까지의 문제들은 이것도 다 같은 유형인데, 이제 예전에 부등식 영역이 있었을 때는 좀 되게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선생님 수업 시간에 설명한 적이 있으니까 받아들이고 푸는 방법을 좀 익히도록 할게요. 42번에 자, 뭐냐면 이렇게 지금 그림이 세팅되어 있는데 이거 구하래 그냥. 그러면 또 문자로 놔야지. AP의 길이를 내가 선분 AP 길이를 X라고 해보고 선분 BP 길이를 내가 Y라고 해보면 기본적으로 식이 하나 나오지. 뭐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64다. 일 때 누굴 구하시오? 3AP인데 그걸 내가 X라고 놨으니까 3X 플러스 4Y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이런 문제 봐봐.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은 알려준 조건이 있다고. 조건. 차수가 2차지. 우리가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 조건이 아니라 차수가 몇 차야? 1차지. 근데 기존에 풀었던 문제들은 대다수가 알려준 조건이 1차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식의 차수가 2차로 됐어. 그래서 1차를 2차에 대입해서 풀었단 말이지. 즉 방정식을 식에 대입했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y제곱은 64-x제곱이다 해서 그럼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4-x제곱 한다면 이걸 가지고 또 다시 y에 대입해서 풀려고 하면 너무 복잡해진단 말이야. 따라서 이런 방법으로 풀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여러분들이 터득해야 되는데, 자,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이 대입해서 푸는 게 좀 오바다 싶으면 우리가 구해야 될 최대값을 구해야 될 요 식을 는 K라고 하고 이 식의 값을 K라고 놨으니까 우리는 누구를 구하면 된다? K의 최대값은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어요.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전제하에 여기서의 K값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이 그래프 두 개를 그렸을 때 반드시 교점이 존재해야 되고 교점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K의 최대값을 구해야 돼. 무슨 얘기냐? 자, 원의 방정식을 먼저 딱 그려주면 중심 원점이고 반지름 8이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K를 가지고 있는 직선 있죠? 그 직선을 그려주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의 K값을 3x 플러스 4y는 뭐 100이다 이렇게 해볼게요. 이때 이 K값이 100이야. 그럼 K값은 100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안 되냐면 자, 이 수업 시간에 별도로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은 선생님한테 따로 물어보세요. 근데 왜 안 되냐면 가볍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는 자, 100이라는 값이 나오려면 3x 플러스 y가 100이라는 값이 되려면 등식이 뭐가 돼야 돼? 성립해야지. 뭔 소리인지 이해 가냐? 좌변과 우변이 같아져야 k가 100이 되는 거 아니야. k가 3x 플러스 4y니까 k가 100이 되려면 여기서 좌변과 우변이 같아져야 되지. 같아지려면 우리가 대입할 수 있는 점은 누구냐? 바로
요 직선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단 말이야. 얘네들이 뭐야? 요 방정식의 근이야. 근. 그럼 이 근을 대입해야만 100이 될 수 있어. 만약에 여기 있는 점을 대입했어.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하면 100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뭘 대입해야 돼? 이 직선을 그렸으면 그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을 대입해야만 100이라는 값이 나온다고. 왜냐면 얘네들이 바로 근이니까. 근을 대입해야 좌변 우변이 같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입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최초에 주어졌던 위에 있는 요 원의 방정식 같은 거 요거 있죠. 이것을 만족하는 xy를 여기다가 대입해야 된다고. 이것을 만족하는 xy를 대입해서 k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점들을 대입해야 되냐면 요 원 위에 있는 이런 점들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100이 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고. 왜? 100이 되려면 누굴 대입해야 된다고? 요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을 대입해야 돼. 불가능한 거지? 이해가 됐어? 아니 100이 되려면 요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을 대입해야만 100이 된다고. 그럼 직선 좀 밑으로 내리면 되잖아요. 아니 내리면 되지. 내리면 100이 아니야 근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푸냐? 잘 지워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만 지울게요. 우리가 자 이런 식으로 그어볼게. 이런 식으로 그었어. 그랬을 때 얘를 든 거다. 3x 플러스 4y는 뭐 100이다 이렇게 됐어. 그러면 100 될 수 있어 없어? 될 수 있어. 왜? 100이 되기 위해서는 요 직선 위에 있는 점들, 이 점들을 대입해야만 100이 되는 건데 우리가 대입할 수 있는 점들은 누구라고? 바로 요 원 위에 있는 점이라고. 원 위에 있는 점. 선생님 그럼 원 위에 있는 점이 대입할 수 있어요? 대입할 수 있는 건 다 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대입은 누구만 할 수 있다. 직선 위의 점만 대입 가능하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원 위에 있는 점만 대입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라고. 아니 그러면 100이 나오려면 직선 위에 있는 점만 대입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에서는 나한테 원 위에 있는 점만 대입을 하라 그랬어. 그럼 당연히 이런 점 대입하면 대입은 할 수 있지만 대입했을 때 100이 나와 안 나와? 이 값이 이게 성립해 안 해? 성립 안 하지. 왜? 이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을 대입해야 되니까. 선생님 그럼 어떻게 직선 위에 있는 점을 대입해서 100이 돼야 되니까 직선 위에 있으면서 그러나 문제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조건은 원 위에 있는 점만 대입하시오 했으니까 직선 위에 있으면서 원 위에 있는 이런 점들을 대입한다면 바로 좌변에 있는 식의 값이 100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결국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K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K의 범위를 구할 건데 K가 취할 수 있는 값은 뭐냐면 아무 값이나 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요 직선과 요 원이 어떻게 될 때 교점이 존재할 때의 K를 구해주면 그것이 바로 K값의 범위가 나오겠죠. 교점이 존재할 때의 K. 그럼 이제 끝난 거야. 자, 원과 직선이 교점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이걸 내가 뭐라 그랬죠? 소문자 D라 그랬어. 이거랑 반지름이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야 돼? 반지름이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같은 건 언제다? 접할 때. 원과 직선이 교점이 존재한다. 그것은 D는 R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렇게 식을 세워줄게요. 그 원의 중심인 0,0과 저 직선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직선이 거리를 구해서 그 거리가 누구보다 반지름인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거리 구해볼게요. 점과 직선의 거리는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k가 되네.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k는 40보다 작아도 되는 거고 여기 부호 바꿔서 플러스 k로 해도 상관없고 따라서 k의 범위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40부터 40까지다. 그렇다면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K 최대값은 얼마다? 40이다. 왜냐면 K가 누구였으니까 3x 플러스 4y였으니까 최대값은 40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어요. 이해됐어? 다 같은 유형으로 푸는 거다. 43번. 자, 이것은 뭐냐면 이미 인수분해가 되어 있어. 인수분해가 되어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건데, 왜냐면 는 0 해서 인수분해라는 건 이거 곱하기 이거잖아. 우리가 a 곱하기 b는 0이다. 이거 뜻은 무슨 뜻이야? 해석을 해보면 a가 0이다 또는 b가 0이다 이런 얘기지. 적어도 하나는 0이란 얘기란 말이지. 그렇다는 거는 이 위에 있는 문제에서 봤을 때 x-y-3은 0이다 또는 x 플러스 y-2는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이건 뭐야? 직선의 방정식 아니야? 직선 그려주면 돼. 자, 1번 직선과 2번 직선을 그리는데 1번 직선은 x절편이 3, y절편이 마이너스 3이므로 이쯤에다가 체크를 해주고 이렇게 그려주면 이거 1번 직선이다. 자, 2번 직선은 x절편이 2, y절편도 2니까 x절편 2, y절편 2 이쯤에다 해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러면 이게 2번 직선이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6 괄호 열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야. 이것을 이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당연히 여기서 이제 뭘 대입하는 건 힘들고 는 k라고 해준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6분의 k다 이렇게 쓸 수 있지.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 k가 지금 최소가 돼야 돼. k가 최소가 되려면 k는 어디에? 이 원의 방정식에 반지름에 뭐하고 있어? 관여하고 있지. k가 커지면 반지름도 커지는 거고 k가 작아지면 반지름도 작아지는 거지. 그럼 우리 정리해보면 k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는 얘를 k로 놨으니까 지금 k가 왜 나왔냐 생각하면 안 돼. k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는 반지름이 최소가 되는 상황에서의 k값을 구하시오. 반지름이 최소가 되는 상황에서의 k값을 구하시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봐. 자, 이것은 원의 방정식인데 중심이 원점이고 자, 원을 딱 그렸어.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고. 왜? 지금 우리가 직선 두 개를 그렸잖아. 요 방정식을 만족시킨다라는 얘기는 아까처럼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을 대입하라 그런 건데 아까 그건 처음 이해시키려고 자세히 설명한 거고 지금 필요가 없어. 그런 이해가. 아, 최대값 최소값 구할 건데 원이 나왔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그리면 안 되고 그 원이 반드시 어디에? 직선 1번이나 2번이랑 교점이 존재해야 돼. 교점이 존재할 때의 원을 그리면서 반지름이 뭐가 될 때? 반지름이 최소가 될 때의 k값을 구하면 되겠구나. 다시 글로 써볼게. 교점이 존재할 때의 원의 반지름이 최소가 될 때 교점이 일단 존재해야 돼. 그러면서 반지름이 뭐가 돼야 돼? 최소가 돼야 돼. 왜냐면 k는 반지름이 작아지면 k도 작아지니까 그때의 뭘 구한다? 그때의 k를 구하면 바로 k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이제 그림으로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최소가 되려면 언제? 원의 중심은 원점이고 이런 식으로 딱 됐을 때 원의 반지름이 최소가 되겠죠. 그때의 k를 구하면 된다고. 그때의 k. 상황 파악이 됐니? 그럼 이제 또다시 정리, 계속 정리하지. 어떻게? 원과 몇 번 직선이? 2번 직선이 어떻게 될 때? 접할 때가 바로 반지름 최소잖아. 그때의 k를 구해주자고. 원과 직선이 접하면 d는 r이지. d는 r. d는 원의 중심인 0,0과 직선과의 거리. 2번 직선은 몇 번 모였어? 식이 x 플러스 y-2는 0이다. 여기 나와있죠. 여기 이 거리랑 누구랑 반지름인 루트 6분의 k랑 같아질 때의 k를 구하면 된다고. 그럼 보자. 자, 이거 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루트 2분의 절대값 2가 되지. 걔랑 누구랑?
루트 6분의 루트 k랑 같아져야 된다고. 따라서 정리해보면 x제로 곱하면 루트 k는 누가 나오냐? 루트 10이다. 따라서 k는 뭐가 나오냐? 10이다. 그래서 답은 10이다. 반지름이 최소가 될 때의 k를 구하는데 반지름이 최소가 되려면 원과 2번 직선이 접할 때 그때의 k를 구한다. 다 같은 겁니다. 밑에 것도 똑같아. 더 쉬운 거야. 자, 구하는 게 뭐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데 x, y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래. 지금 나온 그래프 보이지? 사각형 모양. 그 사각형의 둘레 위에 있는 점들이 x, y란 얘기야. 그러면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뭐라고 넣는다? k라고 놓고 k의 최대값과 k의 최소값을 구하자고. 그거 어떻게 봐봐. 일단 k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따져봐야 돼. 자, 일단 표준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k는 뭐다? 원의 방정식에서 반지름의 제곱이구나. 따라서 반지름이 커지면 k가 커지고 반지름이 작아지면 k가 작아지겠죠. 그럼 이제 그림을 그린다. 자, 이것은 중심이 2,0인 그림이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2,0이 있을 거고 중심. 그러면서 반지름이 제곱이 k니까 언제 최소되느냐. 자, 보자. 일단 각각의 꼭지점까지의 거리를 구해보면 얘는 2가 돼. 얘는 얼마가 될까? 여기 2,0이 있으니까 여기 2가 되겠지. 그럼 얘는 얼마가 될게? 얘는 2,0과 점 B와의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보면 얘는 루트 5가 된다고? 루트 5가 되지. 그 다음에 얘는 얼마야? C까지 중심에서 거리. 얘도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 5가 돼. 루트 5라는 거는 2점 얼마지? 2보다는 좀 큰 거야. 그러면 최대가 되려면 여기 중심이 있으면서 너무 커지면 안 되지. 방금 그래프에 교점이 존재해야 된다 그랬잖아. 우리가 원을 그리는데 기존에 있던 이 사각형의 그림이 보이죠? 이 사각형과는 만나도록 원을 그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최대가 된다는 거는 반지름이 최대돼야 되니까 원은 최대한 크게, 그런데 이 사각형이랑은 만나게 그려줘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 바로 점 C와의 거리가 루트 5고 B와의 거리가 루트 5니까 이렇게 되면서 원점까지는 거리가 2밖에 안 됐으니까 안 닿고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이때의 뭐 한 거야? 자, 이때의 K를 구한다. 이때의 K. 이때의 K는 뭐냐면 바로 원이 몇 콤마 몇을 지나고 있지 지금? 4,1이라는 점 지나고 있지? 그 상황에서의 K를 구한다고. 그럼 여기다 뭘 해 이제? 4,1을 대입하면 뭐가 나온다? K의 최대가 나온다. 이해됐어? 여기다 대입한다고. 그다음에 1,2 대입하면 안 돼요? 1,2 대입해도 돼. 답은 똑같이 나와. 그 다음 최소가 되려면 중심은 2,0이면서 바로 어떻게 될 때? 이렇게 어디랑? 선분 BA랑 접할 때겠지? 또는 직선 BA랑 접할 때, A랑 접할 때. 그럼 최소는 언제 나온다? 직선 AB와 저 원이 뭐 할 때? 접할 때의 K를 구해주면 그게 바로 뭐다? 접할 때의 K를 구해주면 그때의 K가 최소값이다. 자, 최대값부터 간다. 4,1을 대입해봐. 어떻게 돼? 가면 4 대입하면은 2니까 4 플러스 1 K는 5 맞지? 직선 AB와 원이 접할 때 그럼 또 직선 AB의 방정식 일단 구해야지. 직선이란 단어 나오면 무조건 직선 구해야 돼. 어떻게 돼? 직선 AB는 기울기가 x 빼기 x 2분의 y 빼기 y 3 y는 2분의 3에 4,1 지나니까 x 마이너스 4 플러스 1. 그러면 양변에 2 곱해서 전개해서 한쪽으로 넘겨주면 뭐가 되냐면
3x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에다가 1 마이너스 10. 접한다는 얘기는 원의 중심인 2,0과 2,0과 여기 봐 그림 봐 2,0과 요 직선 사이 거리가 뭐랑 같아야 돼? 반지름인 루트 k랑 같아야 되겠지? 반지름이 루트 k니까 원의 중심과 직선의 사이 거리는 반지름인 루트 k랑 같다.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써서 구해보면 루트에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13분의 절대값하고 2,0을 직선 AB에 딱 대입을 해주는 거지. 이걸 요 위에 대입한다고. 이해 못하면 안 돼. 대입하면 6 빼기 14 됐네. 그럼 양변 제곱을 해야 누가 나온다? K가 나오겠지? K는 13분의 16이야. 됐냐? 자, 이것이 바로 최소값, 이것이 바로 최대값이라고. 그럼 구해봐. 39에 괄호 열고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럼 분배 법칙으로 해주면 5, 9, 45, 5, 3, 15니까 195에다가 빼기 3 곱하기 16은 48 계산하면 얼마야? 좀 계산해봐라. 니네가 얼마냐? 7에다가 144? 이렇게 되지? 맞아? 자, 그래서 144가 보다 바로 최종적인 답이다. 144가 답이에요. 144가. 또 넘겨서 45번. 두 점 A랑 B가 있다.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을 만족하는 P Y-X제곱을, 자,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자,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어떤 조건식을 주어지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XY 관계식을 우리가 구하면 됩니다. 자, PA라는 건 이 두 점 사이 거리니까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루트 씌워야 되는데 여기 제곱이 달려있죠. 그럼 루트가 날라가지. 플러스 PB제곱은 X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에 루트 날라가죠. 그랬더니 4다. 자, 전개하면 2X제곱 2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는 0인데 플러스 4는 0인데 우변에도 4가 있으니까 이거는 없어지고, 정리해보면 약분을 해서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할 일은 당연히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겠지. X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1이 된다고. 봤냐? 나왔지?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될 거 봐. Y-X제곱이 최대값 최소값 구할 건데 또 모르잖아. 최대 최소 구하는데 모르겠어. 그럼 는 K라고 해놓고 Y는 X제곱 플러스 K라고 한 다음에 K의 의미에 대해서 또다시 해석을 해줘야 돼요. K의 의미. K는 어떤 의미? 2차 함수의 꼭지점이 지금 몇 콤마 몇이냐면 0 콤마 K야. 그러면 K는 꼭지점의 Y좌표구나. 꼭지점의 Y좌표구나 할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원래 처음부터 주어진 이 그림을 이제 딱 그려보면 0,1이 중심이면서 반지름은 1이니까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이런 원이 생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함수를 그린다. 2차 함수를 그리는데 꼭지점이 0,K니까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없어. 꼭지점이 일단 어디 있어야 돼? Y축 위에 있어야 돼. 그러면서 봐라. 자, 이렇게 그렸어. 돼, 안 돼? 선생님 지금 뭘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뭘 물어보냐고 생각하면 여태까지 하나도 안 들은 거고, 뭘 물어보는 거냐면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 는 K를 이용해서 지금 했잖아. 그럼 잡생각 하지 말고 무조건 뭐 해야 된다? 두 개의 그래프가 교점이 존재할 때 이 K를 구해야 된다고 했지. 그 안에서 이 K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야 된다고. 됐냐? 그러면 이렇게 지금 하늘색으로 그린 그래프는 교점 존재해, 안 해? 원이랑 안 하지. 구하는 게 아니야. 그럼 언제의 K를 구해야, 어떤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야 K가 최대값 최소값이 되냐? K는 꼭지점의 Y좌표라고.
원이랑 교점이 존재하면서 꼭지점이 y좌표가 제일 커지려면 원이랑 교점이 원이랑 부딪혀야 돼. 2차 함수가. 그러면서 꼭지점이 y좌표가 제일 커지려면 바로 이런 식으로 될 때의 꼭지점의 y좌표가 가장 큰 거 알겠어요? 이거보다 더 올라가면, 빨강색보다 더 올라가면 원이랑 만나지 않는다고. 이때 뭐가 된다? k가 최대가 된다. 이때 이 k값 구하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또다시 자 요렇게 그렸어. 꼭지점의 y좌표 최소야 아니야?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때의 k값은 존재해 안 해? 안 한다고. 왜? 원이랑 만나질 않잖아. 원이랑 교점이 존재하면서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가 돼야 돼.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될까? 이런 식으로 그릴 수밖에 없구나. 됐냐?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지? 이때의 k가 바로 뭐다? 최소가 된다. 그럼 정리됐나요? 자, 그럼 최대값 된다는 거는 바로 이게 지금 몇 콤마 몇이지? 0,2일 거 아니야? 반지름 1이라고 했으니까 0,2를 지날 때니까 주어진 식 여기다가 0,2 대입하면 돼. 0,2. 그럼 이것의 최대값은 선생님 밑에다가 대입하면 안 돼요? 아무데나 해도 상관없어. k 있는 그 어떤 식에다 대입해도 상관없어. 0,2를 대입해. x에 0, y에 2. k는 얼마? 그럼 2. 최대값이 2구나. 그럼 최소값은 접할 때지. 누구랑 원과 누구랑 2차 함수가 접할 때 그때의 k를 구해주면 최소가 된다고. 그럼 접한다는 얘기는 교점을 봐. 눈으로 봐. 교점을 눈으로 봐. 교점의 몇 개 있어 지금? 2개 있지. 접할 때 2개 있지. 그때 그 교점의 y좌표가 같아 달라? y좌표 같겠지. y축에 대해 대칭이니까 교점의 y좌표가 몇 개가 돼야 된다? 잘못 썼어? y좌표가 몇 개? 같으니까 1개가 돼야 된다. 자,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도 접하면 무조건 판별식은 0이야. 됐냐? 2차식이 접하면 무조건 판별식은 0이야. 판별식은 0. 근데 이건 설명하는 거야. 교점의 y좌표가 1개 돼야 되겠지. 누구랑 다시 써볼게.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과 y는 x제곱 플러스 k라는 애가 교점, 즉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했을 때 그 해가 x도 있고 y도 있잖아. 근데 그 중에 누굴 구했을 때? y를 구했을 때 몇 개 나와야 된다? 1개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 그럼 한다. y는 이라고 해서 대입하면 식이 좀 보기가 안 좋다고. 4차식 나오고. 따라서 내가 어떻게 대입할 거냐면 x제곱은 y-k라고 쓸 수 있지. 그 다음에 얘를 대입할 거야. 어디다? x제곱은 y-k지.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x제곱 대신에 써준다고. 그럼 식이 어떻게 돼? y-k는 y-k 플러스 y-1의 제곱은 1이다. 전개하면 y제곱 마이너스 2y니까 y 마이너스 k 플러스 1인데 전개하면 이렇게 돼. 여기서 y 몇 개 나와야 된다고? y 하나 나와야 된다고. 선생님 이해하지만 이건 그냥 판별식은 0이야. 판별식은 0 됐어? 2차식이 있는데 접한다. 판별식은 0. 그럼 뭐야? 판별식 써주면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4ac 그거는 0이다. 정리해주면 그때의 k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지. 따라서 접할 때의 k가 최소값인데 그것은 뭐다?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자, 위에 봐. 오른쪽 위에를 봐. 오른쪽 위에 다 구해놨다. 최대값, 최소값. 그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하시오라고 했으니까 2하고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면 4분의 7이 되겠지. 답은 4번이다. 그 다음에 이제 46번 보면 자, 원 밖에 한 점 7,10에서 안해. 쉬워. 안해. 47번 원점과의 거리가 최대인 직선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욕할까봐 하나 해볼게. 자, 원 그려. 뭐야?
그랬을 때 중심은 7,5다. 반지름 얼마다? 1이다. 이렇게 그렸어. 그 다음에 좌표 평면 위에 3,4를 지나는 직선이 있대. 3,4를 지나는 직선이 있대.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 내부에 있는 점인데 3,4는 원 내부, 잘못 말했어. 원 외부에 있는 점이지. 특별한 조건 없어. 원 외부에 하라 그랬어. 찍어. 3,4. 이것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이 있겠죠. 이것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이 있겠죠. 그 수많은 직선 중에서 원점과의 거리가 최대인 직선을 L이라 하자. 그럼 다시 3,4가 있는데 이걸 지난 수많은 직선 중에서 내가 여기다 원점 찍어볼게. 원점과의 거리가 최대인 직선을 L이라 하자. 그럼 뭐냐면, 야, 원점은 뭐야? 정점이지. 3,4도 뭐야? 정점이지. 정점 두 개가 있는데 또 하나의 정점을 지난 수많은 직선 중에서 원점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직선은 뭐라고 했어? 이거 완전 강조했잖아. 마플 시너지 할 때.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선생님이 이 문제를 되게 좋아한다 그랬었어. 자, 3,4를 지난 수많은 직선 중에서 이 원점이랑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직선은 바로 얘. 이 선분과 어떻게 되는? 수직이 되는 직선이 바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직선이고 그것을 이름 L이라고 하자고 여기서 얘기했어. 선분과 수직이 되는 직선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직선이야. 그럼 그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구하겠다고. 어떻게 구하면 될까? 자, 요점 3,4를 내가 H라고 해볼게. 그러면 OH의 기울기는 뭐가 되냐면 3분의 4야. 그럼 직선 L의 기울기는 뭐가 돼야 돼?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서 직선 L은 어디를 지나? 3,4를 지나는 거 보이지? 그럼 정리해주면 직선 L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4분의 3에 x 마이너스 3 플러스 4가 되고, 다시 직선 L을 정리해서 여기다가 딱 써주면, 여기다 써주면 3x 플러스 4y 그 다음에 16에다가 9 더하면 25인데 마이너스 25 됐어. 직선 L 구했다. 그런데 어딘가에 원점이 있대. 원이 있대. 원이. 자, 이 그림 다시 할게 이제. 왜냐면 여기 복잡하니까 새롭게 그릴게. 직선 L을 우리가 구했어. 원은 어디 있어? 아무데 있대. 그냥 원의 중심은 7,5야. 반지름 1이야. 원 위에 있는 점 P와 직선 L과의 거리, 이거 최소값 어떻게 구한다 그랬냐고 아까 전에 했잖아. 이 최소값은 바로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딱 수선을 그은 다음에 여기가 P가 아니라 여기에 P가 있을 때 누가 최소값이다? 이것이 최소값이 되는 거지. 이것이.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야? 원의 중심과 직선 L과의 거리를 구한 다음 거기서 누굴 뺀다? 반지름을 빼주는 게 바로 최소값이 되겠지. 그 원의 중심은 7,5라고 나와 있으니까 7,5와 직선과의 거리를 구해주면 5분의 절대값하고 7,5를 직선에다 딱 대입해봐. 그럼 뭐야? 21, 20, 41 빼면 16이 되겠네. 그럼 5분의 16인데 거기서 반지름이 얼마였어? 1이었어. 1 위에 봐. 1이었어. 그럼 5분의 16 빼기 1 하면 5분의 11이 되겠지? 그게 뭐다? m이다. 따라서 10m은 10에다가 5분의 11 곱하면 22가 된다. 22가 답이 되겠지? 48번은 따로 질문하고 이거에 관련된 문제는 자취 방정식 풀면서 같이 하기로 했어. 자, 최고 난도 문제는 좀 쉬었다 갈게요.